지금부터 설명드릴 치료 방법에 대한 동영상 내용은 참고 자료일 뿐이므로 어떻게 검사하고 치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꼭 담당 비뇨기과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연 배출을 유도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설명드리면 통상적으로 결석의 크기가 5mm 이하로 작고 통증이 경미하며 결석에 의한 2차적인 합병증이 없고 신장이나 요관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자연 배출을 유도하는 치료 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3리터 이상의 충분한 수분 섭취와 적당한 운동을 하고 진통제를 복용하는 방법으로 자연 배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양측의 요로 결석이 있는 경우, 반대측 신장의 기능이 저하된 경우, 요독증이 있는 경우, 또는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할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4mm보다 작은 요로 결석이라도 체외 충격파 쇠석술 등으로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기준이 됩니다. 자연 배출을 시도할 경우 몇 가지 주의점이 있습니다. 자연 배출이 확실하게 될 것인지 언제 될 것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다는 점과 자연 배출 시까지 아무 증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요로결석의 다양한 증상이 간헐적으로 재발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일 중요한 점은 환자분들이 통증이 없다고 자연 배출된 것으로 생각하고 방치할 수 있는데 무리하게 방치하는 경우에는 신장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대로 크기만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고 결석의 크기, 모양, 위치, 그리고 염증과 합병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연 배출을 시도하는 경우는 주기적으로 비뇨기과 전문의 진료를 통해서 요로결석을 추적 관찰하셔야 신장 기능 저하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면서 자연 배출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 배출이 되지 않거나 자연 배출을 시도할 수 없는 요로결석은 일부에서 수술적인 치료를 요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체충격파 세속술로 1차 치료를 하게 됩니다. 체충격파 세속술을 쉽게 설명드리면 환자가 충격파가 발생되는 기계에 옆구리나 하복부를 대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시술을 하는데 체충격파 발생 장치에서 발생된 충격파가 피부를 통해서 신장이나 요관결석의 위치로 들어가 신장결석이나 요관결석으로 전달되면 결석이 분쇄되고 분쇄된 결석 조각이 소변과 함께 배출되는 치료법입니다. 이런 치료 방법은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입원이나 마취를 요하지 않고 통원 치료를 하는데 성공률이 90% 이상이면서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자연 배출이 되지 않는 요로결석은 대부분 체충격파 세속술로 1차 치료를 하게 됩니다. 충격파에 의해 어떻게 결석이 분쇄되는지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충격파에 의해 요로결석이 분쇄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동영상인데요. 체외에서, 즉 몸 밖에서 기계에서 발생된 충격파가 몸속으로 들어가서 신장결석이나 요관결석에 부딪히게 되면 결석이 이렇게 조각으로 분쇄가 됩니다. 이 분쇄된 결석의 조각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체충격파 세속술 치료이고 나머지 큰 결석 조각이 남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체충격파 세속술을 시술할 수 있습니다. 체충격파 세속술 치료가 인정되는 기준은 4mm 이상의 요로결석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4mm 이상의 신장결석과 요관결석이 체충격파 세속술의 치료 대상입니다. 하지만 4mm보다 작은 요로결석의 경우에도 양측의 요로결석이 있는 경우, 반대측 신장의 기능이 저하된 경우, 요독증이 있는 경우,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할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체충격파 세속술 등으로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체충격파 세속술은 마취나 입원이 거의 필요 없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며 일반적으로 성공률이 90% 이상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 시술을 피해야 합니다. 요로결석 아래 요관이 막혀 있어서 결석이 배출되지 못할 경우, 또는 지혈이 되지 않는 출혈성 질환이 있거나 지혈이 잘 되지 않는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
그리고 임산부 등 이 세 가지 경우에는 체외 충격파 세석술을 금하는 경우입니다.